1문단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경제지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표를 이해하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된대요?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대요. 인서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일단 채권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채권을 다룬 여러 가지 지문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문단의 내용이 아주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단 내용 그래도 살펴볼게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건 목적이죠. 채권 발행의 목적,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뭐의 가격? 채권 가격이에요. 자,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서 일정한에다가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이 일정한이라는 말은 정해진, 뭔가 규정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 일은 뭐예요? 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매도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또는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게 바로 뭐예요? 신용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행자, 즉 정부나 기업이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신용 위험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을 공시합니다. 공시하다 무슨 뜻일까요?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용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에서 원화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채권입니다. 자,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는 AAA라는 최고 등급이 부여된대요. 그럼 얘들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높은 단계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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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3개짜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최고 등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났대요. 그럼 이거 완전 망한 거죠? 그럼 이건 완전 끝이네. 최저 신용 등급은 D입니다. 그러니까 A 3개가 가장 좋은 거고 D 하나가 있는 게 최저 등급입니다. 최악이죠, 최악. 자, 그리고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AAA와 마지막 D까지는 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 원화로 지급을 약속한 채권인 거죠. 근데 그 이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이쪽 범위 안쪽에 있는 거고 지금 순서에 따라서 AA, A,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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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B, B로 평가가 돼요. 그럼 얘들아 특징은 뭐야? A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그죠? 반면에 얘들아 작아지는 건 뭐예요? 그쵸.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등급의 범주 안에서도 상대적인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여서 각 범주가 3단계로 나눠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요 더 쪼개면 이렇게도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AA 플러스가 있고요. 그냥 AA가 있고요. AA 마이너스가 있다 이 얘기죠. 또 나누면 어떻게 돼? A 플러스가 있고 그냥 A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다 그 얘기죠. 좀 미련하겠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BBB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 그냥 BBB가 있고 그 다음 BBB
마이너스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맞지요? 이렇게 해서 등급을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자, 이제 밑으로 보겠습니다.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의 변동이 좀 달라지면은 신용 등급도 바뀌게 되는 거고, 밑으로 볼게요. 신용 위험이 커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대요. 자, 요런 상관관계는 옆에다가 적어두시는 게 좋겠죠. 신용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상관관계 나오면 앞으로 한 번쯤은 더 써먹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언젠가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요 얘들아, 뭐 설명하고 있어? CDS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요 요것도 살펴봐야 되고 요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문단에서 지금 앞에 있는 뭐 신용위험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부터는 얘를 살펴볼 거예요. 자, CDS 가겠습니다.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얘는 금융 상품의 한 종류네요. 자, 근데 이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데, 뭘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보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자, 이때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한대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결국 CDS 거래를 하게 되면 보장 매입자는요, 이 신용 위험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A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요, 은행은 갑이 있어요. 얘는 기업이죠. 얘는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매입을 한 거죠. 따라서 지금 기업과 니은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은행갑은 무슨 관계예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랑 또 계약을 맺어요? 보험회사, 병과 또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CDS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CDS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지금 이 은행 갑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얘는 보장을 매입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입한 사람이 바로 은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판매한 거는 바로 누가 돼요? 보장 매도자인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보험회사는요, 아무나 채권 들고 오면은 다 받아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얘가 진짜 부실한 채권을 들고 왔어. 그러면 이 둘이요, CDS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위험은 누구 몫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똥 누가 치워야 돼? 그쵸. 그러니까 병은요, 적어도 똥을 받을 거면 더 더러운 똥보다는 그래도 치우기 쉬운 똥 벌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뭘 해? 네가 갖고 있는 채권이 부실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또 하겠죠. 그죠? 자, 또 밑으로 보기 전에 바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지금 이 기억과요, 니은과 디귿의 관계 아마 그려놓으신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거 그리면 확실히 좀 쉽게 눈에 보이시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자, 1번부터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1번에서 기억은 기초자산 보유하지 않는다. 자, 기억이 지금 구입한 게 바로 뭐예요? 채권을 구입했죠. 근데 이 채권이 바로 기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죠. 자, 2번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은 기억이 아니라 누가 해요? 디귿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입니다.
채권 투자자는요, 니은이 아니라 뭐죠? 기억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5번입니다.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이득을 보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얘가 똥 치워야 되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장 매도자는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죠? 내가 네 똥 치워주는데 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뭘 받아?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그게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자,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었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아마도 뭐가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위에서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초자산 안에는 채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험회사가 얼마나 돈을 끌어쓸 수 있는가의 능력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얘들아 볼게요. 신용 위험이 크면 클수록 뭐 해요? CDS 프리미엄도 커지겠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신용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얘가 부도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똥 치워야 될 일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음 보겠습니다.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누구의 입장이야? 보험회사 입장인 거죠. 이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찬가지로 어때요? 손실을 확실하게 보전해 줄 수 있을 거야. 그지? 이 보험회사가 가진 돈이 많아. 그래서 사건이 터져도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랑 거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요. 제가 왜 적어놨을까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볼게요.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판단할 수 있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보장 매도자의 채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서 몇 번 풀어야 돼요? 24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경우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높아요? CDS 프리미엄도 높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바로 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리을과 미음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리을인 거고 얘가 바로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먼저 나눠볼 텐데 먼저 리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와 나와 그 다음에 뭐 다라마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얘는 어때? 뭐가 더 큰 거야? 위에 우리 그려봤었었죠? 뭐였었어요? 살펴보니까 BBB 마이너스는 어때요? BB 플러스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얘가 훨씬 더 신용 등급이 어때? 높은 상태인 거죠? 얘가 훨씬 더 낮아요. 그 얘기는요. 신용 등급이요. 높으면 높을수록 신용 위험이 더 낮은 거죠? 그럼 얘들아 신용 위험 순서대로 한번 나눠볼까? 신용 위험은요. 기본적으로 다, 라, 마보다 가랑 나가 훨씬 더 큽니다. 그쵸?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요 진검승부를 한번 가려보자. 가와 나 사이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요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은 거예요? 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하다고 얘기했어? CDS 프리미엄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가랑 나 중에서 뭐가 더 높아요? 가가 훨씬 더 높죠? 따라서 얘들아 이 둘 사이에서는요. 누가 더 높다? 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나머지도 더 줄 세워볼게요. 자, 남은 아이들 중에서 순서 어떻게 되니? 먼저 라가 좋고요. 그지? 그 다음엔 누가 좋아요? 마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좋네요. 그지요? 따라서 얘들아, 지금요, 이 CDS 프리미엄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가, 나, 라, 마, 다의 그림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뒷장 넘기셔서 2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은 지금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쵸? 기억이 채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억은 뭐야? 얘는 채무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얘들아 이걸 전량으로 구입한 Y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론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투자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Y는요, 지금 Z랑요, 기초자산을 BX로 하는 CDS 계약을 맺은 거니까 지금 Y랑요, Z 사이는 무슨 관계야? 얘는 얘는 보장 뭐니? 보장 매도자죠? 그쵸? 보장 매도자. 그 다음에 Y는 보장 매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1번은 바로 틀렸죠. CDS 계약으로 인해서 신용위험은 누가 부담하게 돼요? Z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 틀렸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등급입니다. 얘들아 이건 바로 기초자산 자체의 신용등급이 되는 거죠. 기초자산 자체의 신용등급은 얘였고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상 뭐예요? Z의 지급능력인 거죠. Z의 지급능력은 AA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 상태 한번 볼게요. 계약 체결 당시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201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상태 한번 볼게요. 얘는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A 마이너스. 그 다음에요 얘들아 요거 지급 능력은 얘는 AAA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17일 재무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생겼대. 얘들아, 신용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신용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커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신용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냐면 이 2011년 9월 언제니? 9월 17일 날에는 뭘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은 떨어졌을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요. CDS 프리미엄이 커졌을 것이다까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는 건 신용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의 등급 자체는 어떻게 돼요? 등급도 떨어졌을 것이에요. 신용 등급도, 신용 평가 등급도.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언제냐면은 바로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보다 개선됐대요. 봐봐.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건 9월이었잖아. 8월은 여기란 말이지. 8월은 여전히 기초자산의 등급이 변화될 요인들이 없었을 겁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그지요? 자, 그런데 2012년 12월 30일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급 능력이 좋아졌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신용 위험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얘들아, 이 시기에는요, 적어도 언제보다는 커? A-보다는 위일 거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바로 여기죠.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됐어요. 그럼 얘들아, Z가 발행한 채권 등급이 더 떨어진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는 CDS 프리미엄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지요? 이때는 CDS 프리미엄 감소됐다라는 것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 2일 날에는 BX의 CDS 프리미엄이 여기죠. 10월 2일이니까 이때 프리미엄 가격은 100bp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 날에 변경돼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볼게요. 매월 1일 날에 계약이 갱신되고 CDS 프리미엄 매월 1일 날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근데요. 2011년 11월에는 아직 X의 지급 능력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죠? 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A-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야 맞는 말이 되겠네, 등급이. 따라서 2번 보시면 더 높았다가 아니라 더 낮았겠군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3번 볼게요. 자, 2013년 1월이면 여기쯤이겠죠?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그죠?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월 10월보다는 작아졌겠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10월 달에는요, A-보다 더 떨어졌을 때죠. 그지? 그런데 이때는요, A-보다 더 위일 때입니다. 즉, 신용 등급이 어때요? 더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더 작아진 건 맞는 말이죠. 4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 3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13년 3월이면 여기죠. 얘들아,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금 100bp보다 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CDS 프리미엄이 가라앉은 건 9월 30일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계산해 보니까 100bp였어. 그럼 적어도 얘는요, 100bp보다는 커야 이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2013년 4월이에요. 2013년 4월은 여기에요. 그지? 근데 얘들아, 얘가 지금요, 2012년 12월 30일 날에 A-보다 커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상황이 쭉 지속됐다면 적어도 이때는요, A-보다 높았겠죠? 그럼 이 얘기는 적어도 얘보단 낮을 일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웠던 지문 위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21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남은 25번인데요. 25번은 거의 맞추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일까요? 어떠한 지표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다라는 뜻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